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서 집합손익 계정 설정 이런 걸 배우셨는데 자격 시험에서는 그런 기능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시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을 누르고 지금 어디 거 설명하냐면 이 손익계산서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표 추가 기능. 그러면 우리가 이론 때 배웠던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그 차이를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이 분계를 누가 해주냐면 이 손익계산서란 메뉴에 가서 보면 얘도 전표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실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 대한 절차를 이거 컴퓨터가 자동으로 쫙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디다 했나 볼게요. 1번 점표에 12월 31일자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손익이라는 분기가 있죠. 아까는 여기는 결산이라는 분계, 여기는 내가 손으로 한 거.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분계를 잘 봐보면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런 분계는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수익은 대변에 있죠. 모든 수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걸 다 차변으로 뺐어요. 그리고 이쪽에다 손익이라고 적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모든 비용들이 쫙 나열이 되면서 모든 비용이 다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원래 비용 왼쪽에 있는 거죠. 모든 비용을 다 오른쪽으로 빼고 여기를 손익이라고 해요. 내려가 볼게요. 분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 때 배웠듯이 모든 수익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빼고 손익 이렇게 했고 모든 비용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빼고 손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의 잔액은 다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에 따라서 양쪽에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분계가 왼쪽이 손익이고 오른쪽이 자본금이에요. 이 둘 간의 차이인 이 2530601이 이게 아니구나. 여기 539 348 이게 순이익인 거예요. 순이익. 539 348 800. 그래서 이런 기능은 시험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순이익 잘 봐봐요. 539 348 800이죠. 이게 결산의 본 절차를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가서 이렇게 전표 추가를 누르면 곧바로 모든 집합 손익 계정 설정부터 시작해서 손익의 차이를 자본 계정에 대치하는 분계가 발생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은 손익계산서 가서 출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서 12월 달 열어가지고 출력하시면 되고 이 과정이 끝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또한 자격시험 다루지 않는데 마감 후 2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무상 설명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다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내년으로 싹 다 넘겨요. 그래서 이 마감 실행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마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올해의 자산 부채 자본을 모두 다 내년으로 넘깁니다. 2020년으로. 그리고 마감이란 불이 들어오고 이 마감을 한번 눌러버리면 이제 일반 전표 내지는 메인 매출, 여기 메인 매출 옵션 전표 입력이 안 돼요. 삭제도 안 돼. 왜냐면 장부를 마감했는데 누군가 고치면 안 되잖아. 마감을 혹시 실수로 잘못했다 그러면 마감 취소를 누르시면 되겠죠. 다시 입력하고 싶으면 마감을 이어가서 다시 마감 취소를 하면 돼요. 일단 한번 마감이 돼서 넘어갔어요. 내년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뭐 건드릴 게 없었다 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실무상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기 하면 2020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거래처도 그대로 다 복사가 되고 이제 20년이에요. 계정 과목 뭐 썼던 거 다 있고 당연히 전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깨끗하게 새로 입력할 거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뭐죠?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왜 작업했어요? 전년도에 자산부채 자본을 2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 오는 거예요. 다 넘겨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작년 말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거래처별 초기월도 있는 거 다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뭐 거래처별로 다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장부상에 있는 숫자를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재무상태표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원래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2019년에 처음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작년에 뭔가 자료가 있었으면 이렇게 2월 받으면 작업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2월 받기 위해서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그려주기 위해서 거래처별 초기월은 거래처 원장에 초기월 시켜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맨 처음 했었던 거고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고 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면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이거는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격시험은 결산 문제에서 단순히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출제된 문제 서너 개를 입력하고 맞추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회사를 가서 작업을 하려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회사 등록에 가서 기수를 바꾸고 싶으면 다시 구기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결산 그리고 마감 후 2월에 대한 얘기예요.